그리고 또 지뢰서장의 나쁜 점 하나는 뭐냐면 절정의 순간에서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되고 나서 우리는 바깥에서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렇죠? 사람들도 만나기 좀 어렵고 뭐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저는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무엇보다도 영화관에 못 가니까 그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화제작, 그런데 브리저튼이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뭐 텔레비전을 길게 볼 시간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거를 보느라고 브리저튼 시작하고 나서는 막 3개씩 4개씩 보느라고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자, 이 브리저튼은 그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였다고 그래요. 시청률 세계 1위고 굉장히 핫한 드라마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려한 배경, 그리고 막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옷들, 그리고 아름답고 멋진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인기였죠. 물론 여자들이 굉장히 열광했기 때문에 그 남자 주인공 뭐 완전히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잘생기고 멋있더라고요. 브리저튼은 19세기 영국 런던의 상류층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사실 결혼 시장 얘기죠. 그런데 줄리아 퀸의 원작 소설 브리저튼 중에서 일부작인 공작의 아내, 그것이 드라마화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브리저튼은 산업혁명 후의 영국, 런던인 거죠. 그래서 이때 귀족들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평등의식이 막 확대되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상류층들이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결혼만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마켓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상류층 여자들은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재력 있고, 그리고 뭐 그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멋있는 남자의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자 주인공 다프네는 그 브리저튼가의 딸이죠. 딸인데 그 당시의 귀족 사회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게 그 부모가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사랑과 애정을 충분하게 보고 그리고 받고 자란 여자였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좀 당차고, 자기 의견도 분명하고 이런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 같은 그런 진정한 사랑이 토대가 된 남자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같은 형제인데도 어떻게 그런지 그 오빠, 자작이라는 그 직위를 넘겨받아서 가장이 된 오빠의 안목은 참 형편이 없었어요. 어떻게 남자가 보는 남자와 여자가 보는 여자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왜 정말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알고 여자는 정말 괜찮은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안다 그러는데, 오빠의 안목은 참 정말 찌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나이젤이라고 하는, 왜 별로 평판도 좋지 않고 그냥 지위가 있고 돈이 좀 있는 그 사람을 신랑감으로 자꾸 들이대서 이 다프네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죠. 여동생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한 소문이 자꾸 돌게 되고, 그래서 다프네가 비혼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 있고 좋은 신랑감인데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이먼이라는 공작과 계약 연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서로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 공작이 굉장히 다프네를 좋아하는 척 해주면 다프네의 지위가, 매력이 더 높아져서 다른 멋있는 신랑감의 구애를 받을 수 있어서 다프네는 좋은 신랑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죠. 결혼해서 이제 이 너무나 멋있는 남자와 멋있는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가 끝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이먼이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이먼의 아버지가 아들이 엄마가 일찍 죽고 나서 아들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뭔가 실수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들을 너무 냉정하게 내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애증이 싹트기 시작한 거고, 그런 어떤 복수의 한 방법으로 나는 내 대에서 이 대를 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던 거죠. 그래서 사이먼은 섹스를 하지만 아기를 낳는 섹스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요, 이 브리저튼은 사실 여성용 포르노라고 말할 만큼 여자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여자들을 굉장히 에로틱한 분위기로 이끌어갔어요. 이 브리저튼은 여자들의 성감을 올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하던 한 섹스리스 부부에게도 이 브리저튼을 좀 보면서 에로틱한 그런 감정을 끌어올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여자들은 포르노를 보면 흥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왜 이렇게 전극 꽂고 이러면서 과학적인 실험을 했을 때 여자들도 포르노에 흥분한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라는 건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포르노를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흥분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에로 영화를 보면 더 흥분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성욕이 별로 없고 그 흥분될 요소가 좀 없으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면 남편이 왜 둘이 같이 앉아갖고 이런 브리저튼 보면서 천천히 그 아내를 좀 뜨겁게 만들어가면 그날 밤 멋있는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쿨하고 잘생긴 정말 멋있는 이 남자 주인공인 레게장 페이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브리저튼은 오만과 편견에다가 가십걸에다가 그레이의 35가지 그림자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얘기는 들어봤어도 35가지 그림자 얘기는 처음이시죠? 이 얘기는 레게장 페이지가 좀 재치 있게 말을 한 건데요. 그레이의 50가지 얘기보다는 조금 덜 야하기 때문에 35가지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다프네가 결혼하고 나서 사실 전혀 아무것도 기대를 안 했죠. 다프네는 어떻게 알았었냐면, 이 사이먼이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성관계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기를 못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먼은 모든 게 다 완전한 남자였죠. 그리고 뭐 몸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다프네와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는데 주로 오랄 섹스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삽입 성관계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절정의 순간에 사정하지 않고 지뢰사정을 하는 방식으로 피임을 하는 겁니다. 막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다가 이 성기를 빼서 바깥에다 사정을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다프네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랄 섹스를 통해서 이 여자는 오르가즘도 느끼고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결혼 생활이고, 그리고 사이먼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다가 하녀가 가르쳐주죠. 아기를 낳는 섹스라는 건 어떤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이먼이 감쪽같이 나를 속였다는 것에 붕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둘은 점점 냉랭해지고 싸움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별거하고 이제 떨어져서, 결혼은 유지하지만 떨어져서 사는 걸 택하는데, 결국 사랑의 힘은 너무 위대해서 사이먼이 다프네가 그 장애를 안고도 이 사람을 받아들여 줬던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 방법이 너무 치졸했다라는 걸 알면서 그 둘은 아기를 낳는 섹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가 아마 끝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거기에는 보면 뭐 동성애 코드도 막 나와요. 그래서 그 화가들의 비밀 파티에는 동성애자들, 남자들끼리 키스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도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보는 건
지뢰사정인 거죠. 사이먼이 피임의 방법으로 택했던 지뢰사정은 사실은 피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남자가 사정을 여자 몸에 하지 않으면 그 정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남자가 사정하기 전에 쿠퍼시 분비물이 나오죠. 그래서 윤활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요도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리 나와 있던 정자랑 섞여요. 그 한 10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거죠. 지뢰사정을 하거나 혹은 삽입을 해서 사정을 할 때만 콘돔을 쓰면 이거는 임신할 확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정자와 난자는 1대1로 수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의 1은 1대1보다는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지뢰사정으로도 얼마든지 임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뢰사정의 나쁜 점 하나는 뭐냐면, 절정의 순간에서 그 남자가 사정을 하지 않고 성기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남자가 사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만약에 아내가 원했을 경우에, 여자 파트너가 원했을 경우에 나는 아기 낳고 싶지 않고, 하지만 콘돔이나 뭐 혹은 약 먹는 거 싫으니까 당신이 지뢰사정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들어주는 남편일 때 그 아내의 이기적인 면에 굉장히 분노나 화가 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둘 간의 관계를 나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성 기능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랄 섹스에서 여자들이 충분하게 만족하고 오르가즘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사실 줬던 거고, 그리고 오랄 섹스가 변태적인 섹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브리저튼에서는 지뢰사정 얘기를 좀 주의 깊게 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먼에 대해서 그렇게 왜 많은 여자들이 막 너무 매력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먼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 강해 보이는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흑인인 그 배우를 씀으로써 좀 더 그 이미지를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은 거의 다 백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이먼하고 권투하는 그 친구만 흑인이었는데, 거기에서 왜 그 까만 거는 강한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 사이먼이 더 왜 좀 남성성을 가진 그런 그 주인공으로 어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들은 은연중에 까만 건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뭐 백인보다 흑인이 더 강하고, 그리고 또 특히 성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거는 왜 섹스토이 같은 거를 살 때도 까만 딜도가 그렇지 않은 딜도보다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서 브리저튼을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보셨나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구독,